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함윤호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자가 익산시장을 이끌 적임자인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기호 1번 김영배 인사 올립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민주평화당 정원율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율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토론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질문, 개별 질문, 공약 발표, 그리고 집중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중 토론은 정책 토론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 토론은 후보자에게 10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12분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후보자들의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 방송은 KBS 모바일 동영상인 마이케이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시청하실 수 있고 또 페이스북 KBS 뉴스 전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기조 연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기호 1번 김영배 인사드립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적폐청산을 절실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에는 적폐 정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시민들 불안을 키우고 오직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KTX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꺼진 불씨를 되살려서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적폐와의 싸움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주당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거를 위해 시민의 불안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혁신력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 김영배 이 문제에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율 후보자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익산시장 후보 기호 4번 정헌율입니다. 2년 전 익산은 부채도시 오명과 함께 불안한 지역경제, 고통스러운 악취로 위기의 익산으로까지 불렸습니다. 저는 당선 다음 날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중국의 나라가 투자 상담을 벌렸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제3, 제4 산업단지에 총 74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4,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1,600억 원에 달하는 단기 부채를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이고 익산 최초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렵다고 미뤘던 일, 힘들다고 포기했던 일,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들 저 정원율이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냈습니다. 익산 발전 저로 기회, 정말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33년 공직 경험과 풍부한 중앙인맥, 청렴과 소신, 저는 검증된 익산 시장이라고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지난 2년보다 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인 평균 재정 자립도는 53.4%라고 합니다. 그런데 익산의 재정 자립도 18.8%, 그러니까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방자치를 위해선 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조건이 선결 조건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의 건전성 확보를 하는데 우선적인 방안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율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피체 없이 자기 자본으로 살림을 하느냐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KCN 토론회에서 나왔던 2016년 회계연도 기준 익산이 가장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자죠. 오늘 전북일보 팩트 체크해 보면은 이것은 전임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종합평가 제도가 실시된 2013년부터 익산시는 줄곧 꼴찌 등급, 마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채가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부채 청산이었습니다. 부채 청산을 위해서 단기 부채, 다시 말하면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부채 1,600억 원 중 800억 원을 2년 동안에 갚았습니다. 나머지 800억 원도 3년 안에 모두 갚아서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성적표엔 2017년도 재정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재정평가가 전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머지 산업단지 분양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부채 문제 말끔히 정산을 하고 새로운 익산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익산시의 2017년도 재정 자립도는 16.84%로 아주 열악합니다. 집권여당 익산시장이 집권당 청와대 익산시 삼각 구조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전라북도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을 더 벌어야 합니다. 국가와 전라북도 지원 산업을 발굴하여 예산 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 산업단지에 불과하고 운영비를 익산시가 매년 100억 내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국가에 책임지도록 하고 또한 국비로 전액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조치를 하는데 당청 익산시 삼각 공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을 아껴야 합니다. 선심성 예산으로 지출을 억제하고 교부세 35억 원 삭감하는 사례도 다시는 없애야 하겠습니다. 꼴찌의 불명예도 희쳐야 합니다. 셋째,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산을 아끼고 더 벌어서 익산 발전을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 드렸고요. 이제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배 후보에게 먼저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토론회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토론회는 이제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는데 김영배 후보는 지난 9일 추정식을 통해서 법정 토론회 이외에는 다른 토론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비난이 이어지자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내버티고는 없어야 하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토론회를 낳는다고요? 저는 토론회에 불참한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법정 토론회가 끝난 후에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토론회를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윤 주관자에게도 그렇게 법정 토론 이후에는 토론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금강방송 토론회가 6월 7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율 후보가 악의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토론이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보도와 함께 정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일체의 토론을 거부하는 것으로 매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SNS로 이런 허위 사실도 계속 유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KCN 토론회를 보셨으면 알 수 있듯이 정책 토론은 고사하고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에 대한 거짓 주장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토론을 하려고 그 난리를 쳤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모든 시민은 김명배가 토론회를 안는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회를 안는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정 토론회가 끝난 후 미흡하면은 시민들 의견 또한 어떠한 토론회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율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익산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익산 지역에는 부송동에 이마트 노브랜드가 입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대응 시기를 놓쳐서 입장을 막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책임진 익산시장으로서 행정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익산에도 130평 규모의 이마트 노브랜드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 노브랜드가 왜 중소상인들한테 위협적인 거니?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을 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물건을 갖다가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팔기 때문에 굉장히 판매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인접 상권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익산에는 대형마트가 3개, 또 SSM 마트가 7개가 현재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은 슈퍼가 22개, 소매점이 20개점이 폐업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폐단이 심한데 이번에는 노브랜드까지 입점을 했습니다. 이 노브랜드는 제 규제는 지금 규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일단 이제 허가를 해주면서 바로 우리 익산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전라북도 도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조정을 나섰는데 다행히 우리 익산 슈퍼마켓 협동조합하고 대화가 잘 돼서 자율 조정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2차례 자율 조정을 하였고 이제 3차 자율 조정이 조만간 열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유통기업 상생 발전 협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는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에게 2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익산 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 시기와 방법, 아울러서 매니페스토 5대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소유 기관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원율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율의 약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파트로 나눠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가 답이다. 따뜻한 복지. 새로운 익산시를 열겠습니다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가 답이다 부분은 먼저 일자리 3만 5천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에 새만금을 배우도시로 하는 국제 물류단지 조성을 하고 기업 지원 R&D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전북 과학기술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거점 도시가 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겠습니다. 3번째 도시발전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도시권 광역 개발을 통해서 도시 개발을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겠습니다. 또 따뜻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 교육 선도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 교육 도시로 육성을 하고 중고교생한테 무상 교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고 평생학습원과 노인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목표 관리를 실시하고 재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습니다. 새로운 익산시대를 열기 위해서 문화관광 융성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백제왕도 지정을 추진하고 웅푸 관광단지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 농업, 수도, 익산을 건설하고 시민이 중심되는 자치분권 모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를 하고 예. 시민청원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처럼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익산을 확 바꾸겠습니다. 관행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적폐를 관행개혁 적폐를 하겠습니다. 시민청원제 시민 참여 시정으로 참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은 일자리 2만 개를 만들어 청년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약의 첫 번째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분양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이루겠습니다. 1단계 클러스터를 이끌어갈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김영배가 익산시장이 돼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 전라북도 익산시가 한 팀이 되어 2단계 100만 평을 추가해서 명품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농업 기술 실용화재단의 엄청난 잠재력과 연계해 일을 해보겠습니다. 첨단 농기계 산업벨트를 만들고 당장 내년부터 농생명 벤처 캠프로 톡톡 튀는 기업가들이 모이는 약동하는 익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인공지능 명품 의료기기 산업 중심 도시를 만들어 100조 원 세계시장을 이끌어 명품 의료기기 생산 연구단지를 만들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한 앞으로의 일자리가 많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익산시장 선거는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이제 정책 토론 시간인데요. 각 후보에게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질의하시고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책 토론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도권은 김영배 후보에게 10분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가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청사 짓는데 국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국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영배 후보가 궁금하실 겁니다. 시민들은 이미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대다수가 국비로 전부 익산 시청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나만 궁금하다고 하는 우리 시장님의 후보님의 생각이 이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김영배 후보님만 이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동안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까? 몇 차례 설명이 들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답변을 해야지 그것을 나만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답변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시민이 계신지. 제가 다녀보니까요. 여지껏 익산 시청을 국비로 진다고 생각을 하지 시비로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국비로 진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시청사 진다는 의미는 우리 빚이 많은 익산시가 빚을 얻지 않고 청사를 질 수 있는 해법을 찾아냈다. 거기에 의미 있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여기 판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건립 국비 있다 없다. 여기 보면 시청사 공모사업 선정 뭐라고 써 있냐면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 이렇게 써 있는데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이 했는데 국비가 없는 사업을 중앙인맥을 활용해서 이렇게 짓다는 것입니까? 후보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허위 사실을 자꾸 이렇게 정은일 후보 예비 홍보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라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 지금 모르셨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런 그런 용어를 쓸 리가 없습니다. 참 가까운 일이구만. 이게 지금 그대로 해온 거예요. 시청사 건립, 중앙인맥을 위한 활용한 국비 지원 사업, 시청사 공모사업에 정은일 후보 예비 홍보물에 나 있는데. 김영배 후보님.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사실이라면 책임지야죠. 네, 책임지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게.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 국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얘기 여러 차례 했잖아요. 국비와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국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여러 국비가 안 차례 들어가면 했죠. 시비로 짓는 겁니까? 시비로 짓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비로 안 지면 뭘로 집니까? 돈을 없는 돈을 벌어서 진다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벌어요? 경영 수익 사업으로 돈 어떻게 버는 거 경영 아시죠? 수익 사업을 하는데? 자, LH가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선투자해서 우리 청사를 지어주고 그러고 우리가 제공한 토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제공한 토지는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 왜 10입니까? 10이 시 우리 예산. 시 땅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 땅이죠. 10이가 아니고. 시 땅이죠. 네. 시 땅은 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시 땅을 예, 예. 팔으면은 30억짜리를 개발하면 이게 300억이 듭니다. 이게 30억짜리 팔아서 300억짜리를 만들어서 잠깐만요. 그러면요. 30억짜리 300억짜리 시청 앉으면 그 돈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 돈이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번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시청 앉으면 돈이 없는 거죠. 아니, 돈을 벌었으면 돈이 C로 가야지 LH로 갑니까? 시청사를 지니까 그 돈이 벌리는 그렇게 거죠. 교변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쉽게 그래서 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비 안 들어간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국비 안 들어간다고 언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까? 궁금한 게 그거라겠죠. 내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 의원님만 이걸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네. 시민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지나가는 시민들 다 자꾸 물어보세요. 익산시에 지금 시청사 2배 했잖아요. 프랑카드로. 그런데 2배 해놓고 그것이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국비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국비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시청사 공모사업, 네.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 중앙인맥을 활용해서 국비 사업을 해놨는데 국비가 안 들어가는 게 이렇게 씁니까? 그렇게 해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예? 오늘 후보님 많이 흥분하시네요. 뭐 지금 흥분하는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흥분하게 생겼지 나오셨나요? 않습니까? 그럴 일은 아니고 우리 예. 이웃 동네 그 선후배가 가나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실 분이 예, 그렇게 그래서 말을 부두덕하게 하고 자, 그렇습니까? 우리 그 후보님. 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시청자 걸린 문제는 국비 없습니다. 국비 없어요. 국비 없죠? 예, 국비 예. 없고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 드릴게요. 이 리뉴얼 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행정관청에다 됐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사업을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땅 주고 논 사는 거나 집 주고 땅 사는 거나 비슷한 거 그거는 아닙니까? 그것을 농사져서 제가 말씀을 그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농사져서 이득 내서 그놈 가지고 집 사는 거나 똑같죠.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비 아닙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확실히 시민들의 궁금하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시장의 임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후보님한테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해하기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게 혼돈에 오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건데 다 답변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됐습니다. 정은일의 행정시장은 시민을 우롱하는 조단모드 행정은 지금 후보 말처럼 공유 개발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청사를 짓다고 했는데 만약 그 이익금이 청사 건물로 안 짓는다면 그 막대한 돈은 어떻게 두겠습니까? LH가 가져갑니까? 익산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익산시에도 공영 개발을 해도 그것이 시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갖고 저도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 이런 쉬운 해법이 있는데 그동안의 과거 시장님들은 왜 청사를 못 지었을까요? 그 옛날에도요. 제가 시의원 시대로 청사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왜 못했어요? 왜 못 진 이유가 있죠. 예. 우리 정 후보님이 시장 입후보 됐을 때 익산이 파산도시 얘기했었죠. 파산대책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제 질라고 했었어요? 시청을? 그때 이야기 나와 우리 시의원 시절에도 시청사를 짓는데 돈을 적립을 해야 한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 후보께서 시장 후보 출마하시면서 익산시가 부도 직전에 어찌네 대책위를 세우야네 하면서 비세 도시가 된 것 마냥 됐는데 시청사 진다고 자 했습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이건 허위사실도 허위사실 안 돼요. 그러면 허위사실 제가 아닙니다. 알기로는 2008년도에 전 이한수 시장님이 시청사를 치려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유치 선정 문제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생겨서 덮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청 청사 치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요 많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얘기 든 거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다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제일 처음 불씨가 된 거죠. 네? 지금 아니. 이것이 LH로 돼서 시청사를 짓는 것은 네. 어떤 일이냐면 취해야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렇게 지역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은 서로 박수 치고 이렇게 시청사 짓는 데는 반대를 전혀 안 해요. 박수 치고 환영을 해야지. 환영은 그렇게 일이죠. 하면 시민들은 발목 잡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자, 그러면 제 얘기 여쭤볼게요. 들어보세요. 제 시간이니까. 네, 그래요, 그럼. 노진 청사를 진다는 데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예. 누구도 익산 시민이. 예. 그렇지만 청사를 짓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청사를 이렇게 지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까? 공무사업이 있다고 해서 공무사업이 그게 언제 겁니까? 작년 일이죠. 자, 제가 그러면 그것 좀 여쭤보면 될까요? 내 아니 시간 언제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공무사업이 언제 선정됐습니까?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요. 그죠, 작년 일이죠. 연말에 올 1월 2일 날 발표했네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 작년에 해가지고 1월 그 2일 날 발표를 확정돼서 1월 달쯤 됐을 겁니다. 발표를 했어요. 예, 발표는 근데 1월 달쯤 됐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그 내용이 그 3월쯤 했죠. 3월이랑 무슨 소리예요? 3월 정도 그때 현지 안 했습니까? 뭘 3월 달에 그 발표가 됐다고 1월 2일 날 발표를 했다니까요. 1월 2일 날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정부 발표가 1월 2일 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확정은 언제쯤 됐는데요? 작년 10월쯤 안 됐었습니까? 발표된 게 확정된 거죠. 아니 발표도 않고 확정을 합니까? 1월 그런 식으로 맞습니까? 행정을 하셨어요. 1월 맞습니까? 그러니까 1월 2일입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작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기억이 맞습니다. 그때 연말에 하려고 했다가 연말에 그 1월 초하자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토부에서 1월 2일자로 보도자료 내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확정된 것은 작년 말 아닙니까? 하여튼 그때 발표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날이. 저는요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뒤에 발표를 좀 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모르지만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랬나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사업이 있었을 때는 행정에서는 좀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공무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신청을 했다. 했는데 발표가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은 국비가 얼마 들고 시비가 얼마 들고 얼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질라고 그러는데 시민들의 뜻은 어찌냐 이런 것 정도는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후보님은 시의원, 도의원 다 해보셨죠? 예, 해봤습니다. 공무사업하면서 선정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 의견 들은 적 있었습니까? 공무사업 의견에 들은 집 있죠. 어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경우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공무사업 할 때 그런 건 이해 안 씁니까?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할 때 지역 일인데 익산 시청을 짓는 건데 아니 지금 잠깐만 들어보세요. 익산 시청 짓는 것을 가지고 공무사업을 하는데 그 공무사업이 얼마 만에 됐습니까? 자, 시간은 다 소요됐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정원율 후보에게 10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그래요. 자, 우리 김은배 후보님, 그 공약집에 보면은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고 지역 내 총생산 10조 원 달성하겠다 그래서 임기 중에. 예. 자,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자리 2만 개 만들어야죠. 네. 2만 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자리 2만 개 만들 때 지금 우리 식품 클러스터 있죠. 식품 클러스터 보면은 네, 참 흥분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맥힙니다. 답변하시죠. 예, 일자리 2만 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2만 개는 식품 클러스터에 우리가 공단 보면은 식품 클러스터 자체에 5천 개를 만든다고 자, 했습니다. 2만 개는 지난번에 설명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총생산 10조 원 어떻게 만드시랍니까? 총생산 10조 원이요. 지금 저는 국비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현재 한 7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가 6조, 총생산이 6조 5천억이죠. 6조 5천억에 정확히. 7천억 정도 예, 되죠. 그렇죠. 자연 증가분만 해도 한 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조 정도 되죠.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총생산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여지껏 지금 그래도 총 생산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 있습니다. 성장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마이너스가 되게 아니라 총 생산이 지금 홍보 자료를 보면은 정기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돼서 우리가 4년 후에 보면은 한 7조 몇 정도 됩니다. 예, 한 2조 정도가 모자라는데요. 예, 그렇다고 치고요. 예, 2조 정도 되는데 식품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고 3산단 공단을 분양하고 또 우리 그동안에 토속산업이 있던
고석, 섬유, 석재 쪽에 일자리를 좀 만들고 우리 농촌에 지금 농촌의 일자리를 좀 자, 됐습니다. 현대화시키면은 그러면 거기까지만 듣고요. 예.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일자리 2만 개를 통해서 총생산 10종을 만들겠다. 그렇게 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되죠. 예, 정리해도. 저는 일자리 3만 5천 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이런 논리라면 저는 15조를 만들어낼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러고요. 다음 또 질문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3만 5천 개를 만든다고 네. 제 얘기 좀 제 들어볼까요? 질문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지난번에 서동, 보석, 국화 3대 축제 이제 통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각자가 정체성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는 그런 축제인데 세 개를 통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세 개를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을 하나 뭉쳐서 대외적으로 알려서 많은 사람들 오게 하겠다. 예. 그 뜻이었죠. 지난번에 국화 축제할 때 우리 시내 교통이 얼마나 막혔는지 혹시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 하나만 하더라도 차가 막혀서 차들이 이렇게 못 다니는데 예. 세 개를 한 번에 모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 개를 한 번에 모아질 수 있는 축제입니까? 그 축제가 근데 모은다고 하셨잖아요. 모은다는 게 같은 날에 한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하신다며요. 예. 그러면 지금 그만큼 방문객이 많게 하겠다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많아지면 차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 들어보셔야지. 우리 정 후보님은 지금 축제 때 몇 번이나 다니셨습니까? 자, 그러고 내가 또 여쭤볼게요. 아니 그 얘기 하시오. 몇 번이나 다니셨냐고. 보세요. 보석 축제는 지금 귀금속단 저 박물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국화 축제는 지금 중앙체육공원에서 했죠. 지금 서동 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서동공원에서 하잖아요. 서동공원에서 하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공사 축제를 한 자리에 모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국화 축제의 특성을 살리고 아니, 그건 보석 축제의 그건 특성을 좋은데 살리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서동 축제의 특성을 그걸 살려서 들어보세요. 전국에서 오는 예, 분이 제가 제 말 물어봤으니 이제 대답을 해야죠. 답변은 그만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세계 축제를 각각 하되 그 예, 예. 목적이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축제를 각각 예, 볼거리, 한다며요. 먹거리 보기 그런다며요. 위해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오겠죠. 많이 오는 거 맞죠? 많이 오야죠. 교통이 정체 들은 거 맞죠? 예, 많이 오기 위해서 축제를 자, 하는 거 그럼 다시 아닙니까? 물을게요. 예. 지난 그 박형철 시장님 때 예. 서동 축제국 국화 축제를 통합 운영한 적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축제가 더 커진 것이 아니고 두 개 축제가 다 죽으니까 다시 이제 분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 개를 합하면은 세 배로 돼야 되는데 세 개를 합해서 다시 원점 하나로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곳 세계 축제를 합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권유를 드리고요. 예, 저는요 예. 우리 정 후보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제는 됐고요. 예. 다음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첨단 기술 산업 및 연구시설 유치해서 그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산업, 4차 산업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4차 산업이 간단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4차 산업은요. 시민들 알아듣기 편하게 쉽게. 지금 우리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형으로 해서 움직들이 이동식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 때 지금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4차 산업의 정의를 시민이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요. 4차 산업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알리도 모든 것이 지금 앞으로 되는 게 다 4차 산업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금 시대화재단이라든가 간단히 모든 설명하면은- 것이 4차 산업인데 그러한 하나하나를 전부 우리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소속 산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3차 산업이 이제 정보화 산업이었죠. 거기에 인공 두뇌를 장착한 거,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 빅데이터 기술이나 클라우드 기술,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 기법이라고 그래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우리 익산에서 4차 산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4차 산업 할 게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 산업도 똑같고 또 3D 산업이라든가 모든 산업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4차 산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먼저 지금 홀로그램 4천만 원짜리 국비 사업 신청한 거 아시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농생명 스마트팜 1,700만 원짜리 우리가 국가 공모 사업 신청한 거 아시죠? 예? 예, 예. 신청을 했고 이미 또 호남권 3D 프린팅 센터가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용 드론 기계를 지금 실용화하자던 주변에 저희들이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도 4차 산업이 이제 상당히 진행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나로 연무대 RC 연결도로를 국비 확보해서 조기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예, 1,600억입니다. 예, 1,600억에서 국비 809억을 다 받아왔어요. 예, 예. 받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또 그 나머지 우리 12부담분도 국비로 받아오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소수 야당과 여당의 시장의 힘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때 우리 야당 시절에 국비 50%, 12, 50%를 해서 800억 받아왔죠. 그래서 국비 다 썼죠. 그래서 800억 중에서 제가 250억 세웠는데 지금 550억 남았잖아요. 언제 550억 12로 세워서 도로 내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국가가 예,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촛불혁명 대통령을 드셨죠. 예, 그런 법과 절차 규정 무시하고 하는 그런 나라,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 원칙 없이 쌈짓돈 쓰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촛불혁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요.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이 사업은 엄연히 국비 50%, 12, 50%딱 법으로 규정된 사업입니다. 아, 그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국비 부담분을 12 부담분을 국비로 더 가져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힘 우리 있으면 욱박지르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우리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깡패 정부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그런 게 후보님의 생각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후보님은 행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고 이게 야당 시절에 국비 100%짜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안 힘에 되고. 모질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해서 국비를 50%, 12, 50%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저는 안 되는 그것을 것을 정치적으로 하면 됩니까? 정치로 되는 게 있죠. 그래요. 예. 그렇게 풀렸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청 만든다고 공약을 했네요. 예, 예. 노인복지청은 국가기관입니까? 우리 시 산하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 시에는 어떻게 국회에서 만들까? 지금 노인복지청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노인복지청이 만들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서 익산에서 먼저 그 사업을 먼저 해서라도 노인복지청에 먼저 선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후보자에게 주도권 10분씩을 들여서 정책 토론을 해봤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9%, 전라북도는 11.5%입니다. 익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익산 지역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익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익산의 청년 실업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율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만 5천 개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가장 큰 분야가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익산형 청년 정책으로 일자리와 청년 문화, 청년 참여, 청년 주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익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의 젊은이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 우리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발표한 익산형 청년 정책을 간략히 4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입니다. 일자리는 우리 시청에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들의 설자리 문제입니다. 시청 내 각 위원회에 청년 참여 비율을 10% 이상을 확보를 하고 시민 참여 예산 중에 청년 예산 실링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권리선언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및 청년 로펌 전담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잘자리입니다. 잘자리는 우리 취업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 통장 제도를 도입을 하고 미취업 청년들한테는 청년 카드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놀자리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청년 쿼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익산은 작년 하반기 고용률이 52%로 전국 꼴찌입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20에서 34세 청년이 5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대다수가 익산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시장을 천명한 저는 청년과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ICT 등 혁신형 일자리 4천 개를 포함하여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텅텅 빈 3산단과 하멸 농공단지, 식품 클러스터를 기업으로 꽉 채워서 네덜란드 푸드밸리처럼 청년들이 마음껏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책임하게 청년들에게 창업만 하라고 등을 떠밀지는 않겠습니다. 경영과 기술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청년들과 토론하고 공부해서 청년들이 이해될 때까지 뒤를 봐주겠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안정적인 성장 단계까지 금융과 투자, 마케팅을 하면서 지원하여 청년 창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종사자는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각종 창업 경진대회에서 익산 청년들이 앞서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예. 자, 공통질문 세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익산은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1 입방미터당 222 마이크로그램을 넘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수준이 68일 정도로 공장이 많은 평택보다 8일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영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익산이 부채 파산 도시로 낙인 찍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로 시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은 다양하며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와 화력 발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에 5번 발언을 한 결과 중국 미세먼지와 서해안 화력 발전소 그리고 자체 미세먼지가 같이 겹쳐서 우리 전라북도가 미세먼지에 이렇게 최악의 수준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충남권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충청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전용 도로 청소차를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약 170만 평의 공원의 수목관리 강화와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 학생, 노인 등의 이용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공기청정기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해서 공기청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식품을 재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 그린월을 설치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및 축산농가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취소한도의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열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가 이제 가장 나쁘다고 그러는데 반면에 또 미세먼지 좋은 날씨도 우리 익산이 전라북도에 제일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주는 미세먼지 좋음이 1년에 67일, 군산은 60일. 그런데 익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익산은 92일입니다. 청정한 날씨가 많은 반면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가 이렇게 많고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지금 원광대학교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중국 황사 영향이 한 7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내부 요인으로 30% 정도 발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익산이 왜 특히 이렇게 미세먼지가 강한 거니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풍속이 낮아지면서 대기 정체 현상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평균 습도가 높아서 그 대기가 정체되는 사이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좀 중간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기까지고 저희가 대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도시 숲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숲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도시 허파와 같은 건데 우리 익산은 도시 숲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5개 대형 공원을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4억 원,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1대1 구도로 펼쳐질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후보자 주도권 시간이 되겠습니다. 2명의 후보다 보니 한 후보에게 12분씩 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의하시고 덧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은 먼저 정원율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리 후보님 그 슬로건을 보면은 문재인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라면서 대통령과 당을 앞세우고 이제 후보자 본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맞죠? 왜 후보자가 보이니 안 보입니까? 저는 시민과 같이 하는 후보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당, 정책, 청, 삼각편대, 즉 삼각 공주를 말씀하시면서 예산 폭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이준석 사무총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임기가 많지 않습니다. 8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이 드시더라도 한 2달 정도밖에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거기까지요. 그다음에 우리 정무수석이 말씀하셨죠. 한병도 정무수석이요. 그분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병도 정무수석은 국가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당하고 국회하고 당하고 청와대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부의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예산하고는 사실 거래 멀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의 인재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무리하게 우리가 예산 부탁을 해서 예산을 개입하게 되면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아요. 그러면 이 모처럼 키운 인재 우리가 끌어내리는 것이 됩니다. 이분한테는 무리하게 예산 요구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요. 예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동안 소유됐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각편대 지금 한 분은 이준석 의원, 한 분이 한병도 의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한병도 수석님. 그것을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익산 시민과 후보님 안 보인다 그러는데 이제 그 후보님 좀 전에 시민이랑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보다는 우리 30만 시민하고 함께하는 30만 시민 편대가 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 삼각 편대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삼각 편대가 얼마나 허술한지 예를 들어가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해야지 혼자만 다 하시니까. 아니죠. 제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 후보님 시간에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자, 먼저 청구부터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공약으로 군산 현대 중공업을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30일 현대 중공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못 지키셨죠? 다음에 당과 정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임시회를 열어서 8,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창원공장, 부평공장은 살렸는데 군산공장은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군산공장이 문 닫으면서 1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고 우리 익산도 그 덕분에 23개 협력업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까지는 동의하시죠? 팩트니까요. 그렇게 해요. 아니 동의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이 안 돼서 제가 그것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평공장은 살렸는데 부평공장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부평공장 지역구 의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번에 김영배 후보께서 삼각편대에다가 한 명을 더 추가하셨죠. 홍영표 원내대표. 그분이 바로 부평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자기 지역구는 살리고 우리 익산은 주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주겠습니다.
이 양반 그 군산 지역구 의원은 누구신 줄 이게 아십니까? 고향은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런데 누구신지 압니까? 고향은 전라북도지만은 자기 지역구는 살리고 고향인 전라북도는 죽였습니다. 아니 그게 이분이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군산 지역구 의원이 누구신 줄 압니까? 내가 거기서 물어보는 시간은 다음번이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조금만. 아까 제 얘기할 때도 혼자 다 했잖아요. 조금만 쉬고요. 다음에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또 우리 여당 사무총장이신 우리 지역구 이춘석 의원님께서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KTX 혁신역사 용역비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했죠. 뭔 예산을요? 쪽지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거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사무총장님이 모르죠. 행정하신 분이라 모를 거예요. 그래요. 의회에서는 쪽지 예산 그냥 넣은 겁니다. 쪽지에 얘기를 넣었는데 하면 그것이 정치력입니다. 사무총장님이 그것을 못 막았죠. 못 막은 게 아니라 지금 뭔 중이죠? 알았습니다. 용역비예요. 용역비. 그래, 그럼 용역비, 예, 용역비 말씀 잘하셨어요. 예. 그럼 그 용역이 지난달 발주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용역비가 1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장 두시겠다는 분이 예. 용역비가 지금 1억인지 1억 5천인지 상황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본래 국회에서는 1억 원이 통과됐는데 정부에서 5천억 원을 보태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통과 예산보다도 5천만 원을 더 증액했다는 의미가 뭔지 혹시 짐작을 하시겠어요?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면서까지 편성을 해서 지금 했어요. 사업 그렇다면은 증액이 차는 게 아니라 너무 용역비가 예. 얼추당초않게 싸게 쪄냈으니까 용역이 안 되니까 그렇죠. 왜- 아니 아시잖아요. 행정하실 때. 보세요. 논산훈련소역도 1억 원에 다 했어요. 예? 아, 그러면 예. 그런데 아니 제 얘기는- 혁신도시는 용역비 아니. 세워서 됐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 혁신도시 언제 용역비 세웠습니까? 아니 이게 혁신도시 행복도시가 아니 이게- 지금 용역비 세웠죠. 아니 예? 용역 혁신도시 용역이지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도시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해서 그게 갑자기 또 됐습니까? 갑자기 행복도시 얘기가 왜 나옵니까? 행복도시도 용역비 세웠는데 안 됐어요. 부결됐습니다. 행복도시가요? 그러면 그거 모르셨습니까? 어디 행복도시가요? 행복도시가 했었죠. 그 용역비에서 안 됐어요. 행복도시 지금 행복도시 뭔지 아십니까? 알죠? 지금 세종시가 행복도시예요. 아, 이게.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근데 1억 원짜리 용역을 했다고요? 아, 용역비를 해서 했는데 안 됐다 이 거기는 말이에요. 용역비가 적어도 몇백억은 되죠. 아니 그래도 안 국가- 됐다니까 그것이. 이게 행복도시에 갑자기 몇 회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1억 원짜리 예산 그 행복도시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잘못하신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자 사태가 이렇게 이제 돼 왔는데 그렇게까지 정말 자랑스럽게 홍보하던 삼각편대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졌죠. 예. 뭐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익산시에서 지금 탄가편 내가 무너난 게 자,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 예를 들게요. 그러면 예, 예. 이거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 이해를 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에 뒤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벌써 이미 2번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익산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꼴찌도가 돼 있잖아요. 꼴찌도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새만금 개발 이 대통령 시절에 어디 한 발자국 나갔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 집권 여당 우리 지역이 집권했는데 새만금 사업이 이 두 대통령 때 한 발자국 진도가 나갔냐고요. 그때 뭐 하셨죠, 우리 후보님은? 저는 그때 후보님 뭐 하셨냐고. 중앙부처 저는 공무원했죠. 공무원했죠? 네. 아 그런 게 모르죠, 그 내용을. 그럼 뭐 설명해 보세요. 알고 아 계시면은. 그때 지금 우리 지역민에서 헌해 안내 못하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한 목소리가 안 나서 단 거예요. 어쨌든 못했죠. 못한 게 아니라 인정하시죠. 아니 못한 게 아니라 못하기는 못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한 목소리가 안 나서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집권 것이 여당이라고 아닙니다. 예, 예. 무조건 일이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순천의 이정현 국회의원 기억나시죠? 미안합니다. 예산 폭탄 떨어뜨린다고 그분도 아마 2조 원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되셨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신문 보도에 보니까 이정현 예산 폭탄 불발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어떻게 불발탄인가 봤더니만은 인접차트단체 평균 예산 확보액도 확보를 못했다. 그렇게 후원장담하더니만 이것은 불발탄이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신문 보도 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 보도만 봤죠? 예, 한번 본 가보세요. 내용 하는데 아니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산폭탄을 투하를 못했는데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폭탄을 또 투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예산 폭탄이 그런 예산 폭탄이 아니에요. 어떤 예산 여당에 폭탄이에요? 두면은 우리 지역 현안을 계획을 세워서 이래 필요 사업을 관철시킨다는 이야기지 예산을 그냥 내려보냅니까?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제가 그 보궐선거를 2년 시장을 했죠. 예. 자, 첫 해년도에 제가 교부세를 전주보다도 1,000억 원을 더 받아왔고 군산보다 800억을 더 받아왔어요. 다음에 1,300억씩을 더 받아왔죠. 이제 그 전주하고 군산 차이가 모르겠는데 다음도 그 정도 차이 나도록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아니 그렇게 그것이 지금 그것이 우리 가만히 있어봐요. 후보님이 현서 누리에서 갖고 온 겁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여당 시장이라서 이렇게 많이 받았나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장님이 노력에서 받아온 거냐고. 네. 제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드릴까요? 그거에 대해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들어보세요. 설명 좀 드리라니까. 설명을 물어봤으면 대답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보통 교부세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료를 정성 들여서 밤새워서 날밤 새서 자료를 잘 만들어내야 그래야 돈이 한푼이라도 내려옵니다. 그 돈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자료를 그 숱한 날을 새가면서 해온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폄훼해버리고 그 내려올 거 거저 내려왔다. 지난번에 그러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설명을 좀 드릴게 한번 보시죠. 아니, 이따 오세요 그 시간에. 그런 게 얘기를 먼저 그렇게 하지 마. 책임질랍니까 그거? 그래요. 책임질리면 당연히 져야죠. 책임질랍니까? 져야 되는데. 그럼 책임지십시오. 그런데 그런 게 책임질게요. 노력해서 해왔다는 건 책임지세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했다 했지. 시장님이 해서 했다며. 누가 언제 그랬어요? 지금 내가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시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숱한 날을 날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했다. 고생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열심히 해주는 건 당연하죠. 시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온 것을 갖다 폄하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것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왔다고 해도 어떻게 그게 내력 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뭔 내력을 얼마나 더 왔는가? 좀 이따가 이제 질문 시간 있으니까 그 시간 하시고 제가 이제 이건 시간이 저번에 시장님이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했다는 소리 나 오늘 처음 들어보는 텔레비 나오니까. 자 시의원 2번 8년하고 도의원 8년 했어요. 자 그 시의원 동안 활동한 거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자 시의원 8년 동안에 5분 발언 몇 번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우리 이게 김모모는 김대중 의원 그때 유력 경쟁자였던 김대중 후보입니다. 그분은 8번 했는데 우리 후보님은 0번입니다. 언제 0번을 했습니까? 시의원 8년 하는 동안에. 시의원? 그다음에 자 그 시정 질문 몇 번 했습니까? 우리 그 김대중 의원님은 10번인데 1번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발이 9피였는데 2건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의 성적표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잠시만요. 자, 후보자 주도권 토론 12분씩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늦은 밤에 익산 유권자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고 또 도민들께서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좀 더 익산 시청을 이끌 품격 있는 후보자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토론을 좀 이어주시길 하는 바람 가지면서 김영배 후보에게 1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의원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구만요. 저 도의원 때는 시의원은 그렇습니다. 시의원은 우리 민원을 챙기는 지역의 민원을 챙기는 정도의 의원이라고 저는 시의원을 정치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시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저는 의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5분 발언이라든가 이것이 가지고 이것은 자기가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의원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 과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은 과에 가서 우리 현장을 보자.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공무원들이 안 들어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저는 들 것을 물어봅니다. 안 될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능한데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저는 시의원 됐을 때 딱 그랬어요. 그래서 5분 발언 같은 잘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문제가 있으면 그 과에 갔었습니다. 과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때는 배울 때 아닙니까? 배울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겪고 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럼 한번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현장을 가면은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안 됐으면 내가 5분 발언도 하고 시정기를 했죠. 그래서 문제를 다 해결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제가 도의원 시절에는 또 그랬습니다. 도의원 시절에는 제가 전반기에 위원장도 하고 의장하고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저 잘 알다시피 의장한 사람이 5분 발언하고 도정질의하고 그렇습니까? 5분 의장하면요 이야기하면 다 애지가는 것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해도 그때 저 위원장 할 때 행정부지사로 오셨었죠. 예? 우리 부지사님 오시라고도 오시고 우리가 같이 얘기할 정도로 질문을 좀 하시죠. 질문을 저한테. 아니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제 얘기 들으세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하니까 답변을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라고 저한테. 지금 이제. 이야기를 아까 답변을 못 하겠어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까? 하세요. 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 시절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기준을 5분 발언을 몇 번 했네. 시정 질의를 몇 번 했나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를 공무원 하신 분이 의의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 도의원 시절에는 제가 시의원 시절에도요 재선 때 의장을 나왔었습니다. 도의원 시절에는 네, 의장을 나오고 발언을 많이 하셨던데 네, 부부장 시절에도 그랬고요. 발언을 많이 그래서 하셨던데 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군이 그러려면 차라리 지사님을 도지사를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시장 나와서 우리 시장 나와서 우리 후보님을 참 아니, 어렵게 도의원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활동을 하나 또 하셨던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금 얘기 많이 했죠. 자 여기 지방 교부세 확보 치적을 굉장히 홍보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셨죠. 그렇게 나올 만큼 많이 본인의 노력으로 1,000억 이상 확보 치적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본인의 노력이라는 말이 왜 갑자기 들어갔죠? 그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저게? 그 요새 다닐 때 1,000억 한이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돈이 오는 팩트만 얘기를 했지. 왜 그런 그럼 거니? 시장이 얘기하면서 항상 그럼 나는 우리 시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1,000억 갔다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여기에서 이런 말 저렇게 말 하시지 마시고 시장은 시장님 시절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다 아닌 것은 내가 언제 얘기했냐. 저는 녹음 안 해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민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보시는 우리 시민도 다 알 겁니다. 자, 지방 교부세 증가분 여기 있죠. 보세요. 국세 수입 증가로 지방 교부세 자연 증가분 552억 정도 이렇게 됐죠. 이게 자연 증가분이죠. 공무원들 노력을 했은 게 자연 증가분이야. 자연 증가분이라 오겠죠. 또 응포 골프장 관련 세일 수입 체납 해소 당연 교부 412억 원.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닙니까? 당연 교부가 뭡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웅푸가 골프장이 세일 수입 쉽게 말하면 세금을 못 내고 적체 있어가지고 그 3년간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당연 교부란 게 뭐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됨으로써 온 교부금입니다. 이게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걸 페널티를 받은 거죠. 그래 페널티 받았으니까 이것이 해결이 돼서. 근데 페널티가 이제 끝났으니까 저는 페널티 받을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감액이 없었고. 아니죠. 페널티를 잠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웅푸에서 세금을 못 냈던 그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웅푸 세금 내는데 우리 시장님이 거기서 거들었습니까? 자연히 지금 법정 관리해서 거기서 세금 받아다가 그것이 해결되면서 당연 교부금으로 412억 원이 온 거예요. 행정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감소된 거 아닙니까? 교부세가 35억 정도. 이것이 왜 그러냐? 선심성 경비를 많이 썼다고 갖고 가만히 있어도 외할 돈이 35억 원이 감소됐어요. 내가 설명드릴게요. 가만히 있어봐요. 얘기 듣고. 아까는 내가 얘기하려면 못 하겠더만 왜 또 자꾸 얘기한다고 하세요. 제 얘기 다 끝난 줄 아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여지껏 잘해서 행정의 달인이라 1,000억씩 왔다고 여지껏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말 안 했습니까? 행정의 달인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익산 시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행정의 달인이라 1,000억 원 가져왔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교부금 1,000억 더 갖고 왔다고 했잖아. 조금 전도. 행정의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1,000억이 더 왔다. 저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무원들 노력하는데 수사 의뢰하고 그랬습니까? 저는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해봐고 정말로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했으면 수사를 의뢰해도 행정은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접시 깹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징계 먹죠. 가만히 있으면 징계 먹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예.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장의 일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게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못한 것은 시장이 책임지고 그래야지. 지금 우리 시청 국장위에서 지금 해갖고 교도소 간 분도 계시죠. 왜 간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은 시장으로서 그것도 내가 행정을 깨끗이 했는데 직원이 교도소 갔는데 그것도 잘한 것입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할 그럼. 거 없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자기 토론 시간 다음에는. 그래서 이게 본인의 노력으로 확보한 것이 아님 쉽게 말하면 당연 자유구분인데 선심성 과다 지출로 오히려 35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전부 다 우리 시장님이 고생하셔서 주경의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확실히 우리 시민들한테 네. 이번에 근데 거기- 잠깐 제 얘기 끝난 그게 데 뭐가 좀 빠졌어요. 근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교부세 그 지표가 바뀌어서 증액된 것은 거기 빠져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전임 시장님 때는 페널티가 300억, 400억이었었는데 그 페널티가 31억으로 줄었다는 것도 설명이 빠졌어요 지금. 그랬더니 어쨌든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죠. 전 시장 거 했습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하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설명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18년도니까 우리 시장 시절에 후보님 아니요. 시장 시절에 4월 달에 쓴 게 8개월간의 시장이 청렴도는 책임입니다. 그것도. 제가 와가지고 75위 꼴찌에서 51위, 44위까지 올려놨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청렴들이 이렇게 올릴 때는. 근데 이걸 가지고 꼴찌라고 이렇게 호도를 하시면은 아니 지금 몇 개 중에서 51이면 아니야 지금 44위가 됐다니까요. 저는 18년 75등 했다가 75등 꼴찌예요. 75등 했다가 44등까지 올라갔는데 한 단계 올릴 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2년 동안 44위까지 올려놨는데 지난번에 꼴찌라고 그러셨잖아요. 지난번 금강방송 그때 토론에서. 18년도에 켰을 때는 꼴찌였었나 그러니까 우리 꼴찌는 그 저 시절에 우리 오기 후보님께서 전이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시라. 그랬는데 보니까 18년도니까 자기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시장님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후보님이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는가 보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지요. 그 내가 자료를 가서 보니까 우리 후보님이 시장 시절에 8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더라고. 아니요. 75등 한 것은 저하고는 무관하죠.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월 달에 취임을 했죠. 4월 달에 선거해서. 이것은 예? 전년도 거 실적을 전년도하고 그 발표하는 해입니다. 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예.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거하고 그 다음에 4월 달까지 하고 4월 넘어서 12월 달까지는 우리 정 후보님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8개월까지 가지고 내가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제 말 좀 아니에요. 들어보라니까. 이것은 뭔가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다음에 보세요. 또 이제 확인해서 왜 한번 그러면 봅시다. 제가 와서는 첫 번째 51위 2년 했잖아요, 제가. 첫 연도에 51위 성적표를 받았고 두 번째 연도에는 44위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75위 받은 것을 저 성적표라고 자꾸 우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3년을 한 거 아니다. 2년 했잖아요. 2년 했죠. 2년 해서 두 번 성적표 받았잖아요. 그럼 그래서 됐지. 그렇게 지금 이 연도가 3년 전과 2년도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흔들어 계신 것 같은데 차분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한번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 나는 예. 왜 그냥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 시절에 이런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도 이렇게 둘러치고 저렇게 둘러치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로 그러는 건가? 나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정말 헷갈릴 것입니다. 아마. 이게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보고도 자꾸 아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교부세도 아니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그 자료를 제가 중대한 사항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 자료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 빠진 것 맞지만 이건 맞기는 맞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일부 빠졌겠지만 예, 인정합니다. 맞아요. 그래 인정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인정도 하시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전부 잘못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많은 것을 잘했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많은 걸 품위 있는 잘했겠- 모습을 예, 자꾸 보입시다 우리. 많은 걸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시죠. 잘하셨지만 이야 토론이 되니까 이러한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알 권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이시라 행정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돌리고 기도 아니면 아니다 했으면 벌써 이런 얘기가 길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혁신도시 이야기 나왔죠. 예. 혁신도시에서 지금 이야기 나올 때 혁신도시 철길 논란이 나왔었는데 이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력 관계. 지금 우리 여기 보면요. 우리 후보님께서 시장 시절에 대통령 공약 사업에 넣을 때 혁신도시 전북도청 왕산구청 전북대 전주역 이렇게 했거든요. 전주역에서 익산역 2단계 사업을 신설 노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이게 그림 한번 보십시오. 도면 익산역에서 잠깐 중요한 착각이 있어요. 제 얘기 좀 듣고 오세요. 중요한 시간이 부분이 모두 빠졌어요, 다, 지금. 예,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자가 제안해드린 주도권 12부는 일방적인 한 후보의 입장 발표가 아니라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과 답변 또 덧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만 두 후보님 모두 다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공통 질문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의 인구도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29만 7천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입자보다 갈수록 전출자가 더 많은 익산시가 되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인구의 유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후보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익산을 떠나지 않고 4대째 살아오는 사람으로서 정 후보 재임 동안 처음으로 인구 30만이 붕괴된 것이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인구 2000년도 33만 4천에서 2018년도 29만 5천 명으로 11.7%나 감소했는데요. 그 기간 중 20세에서 34세 청년층이 8만 8천 명에서 5만 5천 명으로 37%가 감소하여 청년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의 주 원인은 일자리 부족, 보육, 교육, 문화, 수준의 저하 등입니다. 따라서 인구 유출 방지 대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및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신산업 유치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 1만 개, 농업, 전통, 제조업, 관광, 소상공 사업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지역경제 혁신으로 6천 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청년 맞춤식 혁신형 일자리 4천 개를 만들어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핵심 공약으로 말씀드린 일자리 정책과 함께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과 같이 교육, 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율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출산 시대의 인구 감소는 이미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익산도 20년 전 시군 통합 당시에 인구가 3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연평균 2천 명씩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하던 첫 해, 그때가 바로 30만이 붕괴될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정부 통계는 매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30만 무너지는 것은 막아보자 하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역 내 대학생들 총동원해서 작년 연말에 30만 무너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근데 그 금년 1월에 그때 전입했던 인구들이 빠져나가면서 2천 몇백 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기업이 새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내 저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27개 정도에 지금 2,500명이 신규로 고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2인 가구만 하더라도 한 5천 명 정도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30만 막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문제는 교육 여건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이 인구가 오더라도 익산을 살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교육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최근에 공약으로 내걸고 그쪽에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공통 질문 노인 복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익산시의 노인 인구 비율, 그러니까 65세 이상 비율이 6분의 1, 5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비단 뭐 익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익산의 경우에 노인복지관이 이제 세 곳이 있는데 노인복지 관련된 정책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원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평상시에 우리 익산을 어르신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인자는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의 주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동안의 국가 발전 과정에 있어서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 지역을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노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당당한 노후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예산을 대폭 증대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제가 다시 시장에 뛰면은 그분들에게도 틀림없이 일자리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문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먼저 어르신들 주 생활 공간인 경로당, 거기에 단순히 먹고 노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어서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동서남북 네 군데 지역 노인 복지관을 저희들이 증설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익산을 제가 효문화 도시로 만들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효문화 체험관 200억짜리를 국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익산에는 어르신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김영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익산의 노인 인구는 2000년도 28,600명으로 고령 인구 비율은 8.6%였습니다. 2017년도는 53,300명으로 16.8%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라면 2023년 고령 인구 비율은 23%가 됩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노인 복지 정책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령사회 시대를 국가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익산 노인의 또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영등동 이쪽 동북권 이쪽에도 노인 복지 휴관을 짓겠습니다. 노인들이 여생을 마치고 자기 취미 생활에 맞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겠습니다. 또 건강을 위하여 운동기구도 많이 하고 노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쉴 공간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노인 휴관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배산 노인 휴관이 있습니다마는 동북권과 북부권의 노인 휴관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 노인 휴관을 조기에 완공해서 노인들이 편안한 휴식 공간과 또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행복한 노인들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미처 하지 못한 말씀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순서로 이번에는 정원율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대통령을 앞세우기보다는 대통령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익산 시민의 일꾼, 당당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2년 전 저는 시장 당선 다음 날부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33년 행정 경험과 중앙정부의 인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열을 다 바쳤습니다. 익산 발전 절호 기회, 정말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공직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낳고 키워준 익사이라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2년은 짧습니다. 나머지 4년 어머니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배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시의원 8년, 도의원 8년을 하면서 시민과 같이 했습니다. 토론회는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해서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가 어떠했습니까? 저는 익산 시민들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또 중앙정부에 소통을 해서 익산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의지하고 익산 시는 없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그런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시민과 같이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는 여지껏 시민과 같이 해왔고 시민과 같이 할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중앙정부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시간까지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토론회가 익산시정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역시 유튜브 KBS 뉴스 전북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익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7회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완주군수 선거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